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2운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사주를 좀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주를 보는 그런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그런 운성적인 차원에서 사주를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해석할 때에는 약간 기본적으로 오행적인 의미를 배웠죠. 목은 어떻고, 화는 어떻고, 토는 어떻고, 금은 어떻고, 수는 어떻고, 이런 그 글자의 오행적인 그런 의미로 사주를 해석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불어 나아가 십성, 오행의 그런 내가 생해주는 식신상관은 어떻고, 내가 관리하는 극하는 재성, 편재 정제는 어떻고, 나를 극하는 관성, 정관 평관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십성적인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십성, 그리고 또 더불어 이제 육친적인 그런 의미도 부여해가지고 공부를 해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간은 생극의 그런 생극합적인 그런 부분을 알아보았고, 지지는 형충, 회합, 파해 이렇게 해서 지지들 서로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관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는 그런 해석하는 그런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12운성은 글자에 그런 시간적인 의미와 그런 개념들을 좀 부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성 자체의 12운성의 그런 기운, 에너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생겨난다 라는 그런 의미의 생에서부터 인생의 절정을 달리는 왕에서 왕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병들고 죽어서 묘지에 묻히고, 그리고 그런 기운이 끊어진 절의 단계에서 다시 포태, 양생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생겨나는 그런 기운의 이런 생황묘적인 그런 부분, 이거를 또 시간적인 개념과 더불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시간? 그러니까 기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시간적인 차원일 수도 되는 거죠. 시간적인 차원과 기운의 고절을 좀 알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12운성을 좀 많이 활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초연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계속 반복적으로 글자를 보면서 이렇게 익숙하게 익히나 보면은 그냥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그냥 자연의 일부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활용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거죠. 하지만 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좀 복잡합니다. 자, 이 12운성을 12운성이라고도 하고 포태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태라고 하면은 절지를 포지라고도 하고, 포태, 양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갔기 때문에 포태법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12운성법이나
포태법이나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포태법이 뭐지? 운성법이 뭐지? 라고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운성, 12운성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개념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이 공부를 하시면은 좀 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12운성을 공부하시면 더 편하냐면은 그 형이상학적인 부분과 형이하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과 형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살짝 언급을 해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 그는 주역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죠. 주역 계사상전에 나오는 말인데 형이상자는 위지도라고 하고 형이하자는 위지기다라고 해서 쓰여진 말이 있는데요. 어려우신가요? 자, 형은 이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저 이동하의 이런 모습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그러니까 이목구비며 뭐 머리는 둥글고 손은 있고 뭐 어깨는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 그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형인 거죠. 그래서 이 형적인 부분이 보여지는 실체가 있는 이 모습 위에 있는 것, 형 이상에 있는 거를 도라고 하였습니다. 위지도라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이상의 그 뒤에 있는 것, 이 기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저의 모습이 보이지만은 제 모습에 비춰지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뭐 그런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달리 표현하면은 뭐 오라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형이하자 위지기라고 해야 하는데 형이야. 이 실체를 그러니까 그릇기라고 하였죠. 그릇이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이상은 상인 거고 형이하는 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에서도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상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상적인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드려 보면은 이 상적인 부분을 위지도라고 하였는데 도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를 닦는 사람들라고 하면은 도인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을 뭔가 그분들의 수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죠. 뭐 쉽게는 무속인 분들도 뭐 귀신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 차원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일반적인 그런 분들도 일반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기운을 좀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쪽에 문이 좀 열려져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늘과 좀 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차원에서 있는 그런 기운을 좀 더 예민하고, 그러니까 예민하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도 이런 상적인 그런 기운의 차원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런 쪽으로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내림이나 이런 내림 굿을 받아가지고 그런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적인, 보여지는 형체 이상의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다. 안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 이상이니까 우리가 이 상자를 이렇게 코끼리 상자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뭐 조선시대 그 이전에는 뭐 이쪽 지방에 뭐 동북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코끼리라는 동물이 없었으니까 동남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다녀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코끼리가 어떻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전해 들으는 거죠. 말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 사람은 있고 태어났을 때부터 저 코끼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TV를 틀면은 뭐 동물의 왕국에서 코끼리가 참 많이 나오고 뭐 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코끼리를 접해볼 수 있겠지만은 예전에는 저 코끼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 사람은 극소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전해 들은 사람들은 코끼리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코끼리에 대해서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게 상이거든요.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전에 듣고서 상상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코끼리의 코는 길다. 그래서 나중에 코긴이 코 긴 사람, 코긴 이라 해가지고 코끼리가 된 거지만은 뭐 전에 들었을 때 코는 길고 뭐 귀도 크고 몸집은 크고 다리도 길고 뭐 몸무게는 뭐 엄청나게 막 많이 나가는데 뭐 한 일반적인 사람들 한 거의 100명의 몸무게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코끼리가 정말 엄청나게 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뭐 헛소리 한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원도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시대가 좀 더 열리다 보니까 이런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제는 좀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만약에 이거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외계인을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통해서 외계인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본 그 외계인의 모습을 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믿다가 그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듣고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이런 상상했던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그 형체를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상상했던 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외계인의 그런 모습으로 뭐 인형을 만든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상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이게 실체로 변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원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기도를 많이 염원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뭔가 기도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간절히 뭐 상상을 하고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진념 그런 것들 생각들이 계속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이 형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느낌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염원하면은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형체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그 염원을 계속 담아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쪽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면은 그쪽으로 계속 뭐 기도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면은 정말 그쪽에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지금 한 10분 넘게 장황하게 했느냐. 이 12운성에 보면은 이쪽은 그러니까 형의 차원의 부분인 거고 이쪽은 상의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형상의 차원인 거죠. 그래서 형이다. 실제가 있다. 어머님 뱃속에서 아이가 딱 태어나죠. 그러면 나왔네. 형체가 생겼네. 깨끗이 씻기고 예쁘게 단장을 시킵니다. 관대에서. 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라의 녹도 먹고 장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정기를 달리는 거죠. 왕의 시기로. 그렇죠? 왕의 시기로 달리다가 절정의 그런 기쁨을 맛보고 약간 그 쇠의 기운, 그러니까 노쇠하다라고 해서 쇠의 기운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기운이 하강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제 신체적인 그런 부분은 건강한 신체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점점 그러니까 병도 들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은 나의 그런 형체를 움직이는 이 모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사 이후부터는 상적인 부분, 에너지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몸은 죽었으니까 이 몸은 기능 정지가 된 거고 에너지만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땅속에 묻혀 있고 절이다. 그러면은 이 절의 에너지는 정말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티끌보다도 더 가벼운 그런 존재로 있는 에너지체로 있는 거고, 그게 어느 순간에 주파수가 맞아서 잉태가 되는 거죠. 어머니 자궁 안으로 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잉태가 되고 어머니 자궁 안에서 무럭무럭 좀 자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요즘은 초음파다라고 해서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음파로 태양,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움직임을 볼 수 있었지만은 예전에는 어떻게 그 뱃속에 아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상상만 했던 거죠. 우리 아이가 좀 잘 자라고 있을 거구나 라는 이런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태교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이 보여지지 않던 부분이 보여지듯이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그런 그 상상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없던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점점 열려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열리는 거죠. 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생에서 사까지는 형적인 부분, 실제가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이 사묘 절대 양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에너지, 기운의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운성을 배우려면은, 공부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합 중에서 삼합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지우고, 우리가 삼합을 배우면은, 삼합을 배웠듯이 목국이다 라고 하면은 해, 묘, 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목국에 대표하는 오행은
간목이 되죠. 그러면은 이 간목에 간목에 이런 사이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운의 사이클. 그러니까 간목이 해수에서, 이 해에서 장생을 하게 되고, 간목은 해수에서 장생을 하고, 묘에서 왕의 절정을 단계에 올라갔다가, 미에서 묘지, 묻힌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죽어서 묻히는 묘의 단계가 되는 거고, 우리가 화국이다 그러면은 운동성이 인호술로 운동을 하는 거죠. 예, 병화. 그리고 화토는 동법이라 무토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와 무토 같은 경우는 인에서 시작을 하는데, 인이 장생인데 인이 생이 되는 거죠. 인이 장생이 되고, 왕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에는 오가 왕이 되는 거고, 묘의 단계는 술이 묘지의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금이다. 그러면은 금은 운동 방향이 사유축 삼합이죠. 삼합. 금의 대표는 경금이 되는 거죠. 이 경금이 어디서 나느냐? 사에서 장생을 얻고, 유에서 제왕을 달리고, 그리고 축에서 묘지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수다라고 하면은 신자진이 되죠. 그러면 신자진은 신이 생지가 되고, 자가 왕지가 되고, 진이 묘지가 되는 거죠. 신자진은 수국이 되는 거고, 수의 대표성은 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목이나 병화나 무토나 경금이나 임수의 이런 운동 방향은 이렇게 생황묘의 그런 사이클을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거를 이제 순서는 외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외우죠. 생욕대 끝나고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런 식으로 외우긴 하는데요. 어쨌든 네 글자씩 외우셔도 되고 세 글자씩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글자씩 외우셔도 되고 세 글자씩 외우셔도 되는데, 일단 순서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순서는 알아놓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적어보면은 일단 적어보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여기는 겨울이죠. 겨울. 인묘지는 봄이 되고, 사오미는 여름이 되고, 신유술은 가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간목 같은 경우는 해에서 생이 돼요. 그러니까 해수에서 생을 얻죠. 그래서 생, 욕, 대, 여기에 녹,
왕, 쇠, 사에서 병이 되겠죠. 병, 사, 묘, 신에서 절지죠. 절, 태. 이런 식으로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해에서 나서, 자에서 깨끗이 욕지, 목욕이죠. 깨끗해지고, 축에서 관대, 인에서 록을 얻고, 묘에서 왕해지고, 간목의 그런 기운이 왕해지고, 진에서부터는 좀 기운이 좀 떨어지는 쇠지죠. 사에서 병이 들고, 오에서 죽고, 미에서 묘지에 들어가고, 신에서 절지에 가고, 그 다음에 태지, 양지. 이런 식의 그런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간목의 생지는 겨울에 생긴다. 병정은, 병화 무토는 어디냐? 이 화국이지 않습니까? 화토는 동법이라. 화의 기운은 봄에서 생깁니다. 봄에서, 인에서 생이 되는 거죠. 요, 때, 노, 오에서 왕지가 되는 거고, 미에서 쇠지가 되는 거고, 쇠. 그 다음에 신에서 병지가 되는 거죠. 병, 사, 술에서 묘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화의 기운은 봄에서 시작해서 여름에 절정을 달리다가 가을에 줄어들고 겨울에 이 기운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화토는 이런 식으로 봄에 생겨서 욕대, 노광, 세병, 사묘 이런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겨울에 끊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어차피 한 김에 그냥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이 금의 기운은 어디에 언제 생기느냐? 여름에 이 사에서 생기는 거죠. 사에서 생지, 욕, 미는 관대지가 되는 거고, 생욕대, 그리고 신은 녹이 되는 거죠. 노, 왕, 쇠. 금은 가을에 노광새, 절정을 달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병이 듭니다. 병, 사, 묘. 축에서 묘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봄에 기운이 끊어집니다. 절지로 끊어지게 되는 거고, 그 기운이 잉태가 돼서 자라나서 여름 시작에 금은 태어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임수의 운동 방향은 가을에 태어납니다. 가을에 신월에 생지죠. 네, 아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의 절정은 겨울이죠. 여기에서 인생의 절정을 맛봅니다. 노, 왕, 쇠. 그리고 봄에 병이 들죠. 병, 사, 진월에 묘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름에 수의 기운은 끊어져 버리는
절의 시기에 놓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왕한 계절은 화의 기운은 절지 끊어져 있는 그런 절태양의 그런 그 계절을 가지고 있고, 화가 왕한 기절, 화가 병정화가 노광세 시절은 화가 절정의 시기에는 이 수가 절태양, 수가 끊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기운이 약해진, 가장 약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목이 왕해지는 이 임묘진 노광세의 시기에는 반대로 금이 절태양, 금의 그런 기운이 극도로 약해지는 그런 시기를 달리는 거고, 금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가을에는, 그렇죠, 노광세 가을 신유술월에는 반대로 목의 그런 기운이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양포태를, 그러니까 그 양의 12운성을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운성이 좀 복잡한 게 뭐냐면은 음생양사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또 하나를 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음가는 또 운동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 외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우실 수 있는 그런 또 법칙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양강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성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은 해묘미를 생왕묘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간 기준으로 이거를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삼합은 잘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목은 해묘미고, 뭐 화는 인호술이고, 금은 사유축이고, 수는 신자진이라는 이런 삼합 체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12운성을 응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간이 간목 기준으로, 아니다, 딴 걸 해봐야지. 병화 기준으로, 병화 일간일 때 기준으로 12운성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 그 쓴 것 중에 그 노광하고 절지 태지를 좀 아시면 되는데, 이 노광하고 절태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이 병화와 같은, 그러니까 같은 오행인 거죠. 그러면 병화와 같은 그 오행인데 사화가 있고 지지로는 오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지에 병화와 같은 오행이, 지지에는 사화와 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화와 오화는, 그러니까 병화와 같은 오행이죠. 같은 화의 오행인데, 요 사화 같은 경우는 사화는 그러니까 병화 일간과 같은 일간인 거죠. 그리고 양이죠. 같은 양이죠. 그리고 병화와 오화는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음양이 같은 양은, 사화는 녹이 되는 거고, 음양이 병화와 음양이 다른 오화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는 우리가 아시는, 사화는
사유축이 됩니다. 그래서 사화는 녹이니까 녹과 같이 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글로 적으면 녹사양이 되는 거고, 글자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녹사양의 합을 짓는 거죠. 사유축의 합은 녹사양의 합입니다. 녹사양의 합이 됩니다. 사유축의 합은 녹사양의 합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녹사양이다 그러면은 사화는 지워버렸네요. 사화는 병화의 녹이 되는 거고, 유금은 사에 되는 거, 사의 단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축은 병화의 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녹사양의 조합이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자,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병화 일간 기준으로 여기가 절지죠? 절, 태, 양, 생, 욕, 대, 녹, 왕, 세, 병, 사, 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일간으로 노광은 사오가 되는데, 사오가 노광이 되지 않습니까? 사오가 노광이 되는데, 이 사화는 사유축에 운동을 하는데, 사유축 삼합을 짓는데, 사유축은 녹사양이 되는 거죠. 녹사 양의 합작을 이루는 거고, 오화 같은 경우는 인호술의 삼합을 이루죠. 이노술 삼합을 이루는 거죠. 이 병화일장에서 생, 왕, 묘의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으로는 생, 왕, 묘가 되는 거고요. 자, 병화, 무토, 운동성 같죠. 그래서 이 병화나 무토, 화토동법으로 같은데, 이 절지, 태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그런 반대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러면은 절지, 태지는 여름의 반대인 겨울이 되는 거죠. 그죠? 겨울에 절지, 태지가 있고 해수와 자수가 있네요. 그러면은 해수, 자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해수 같은 경우는 해묘, 미의 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해묘, 미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12운성으로 절지, 욕지, 쇠지의 합이 됩니다. 그렇죠? 절, 욕, 쇠의 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절지는 그 병화와 오행이 같지만은,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편관이 되는 거죠. 편관, 나를 극하는 오행이 되는 거죠. 편관 태지는 정관이 됩니다. 십성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정관인 자수는 삼합이 신자, 진이 되죠. 그러면은 신자진이다. 그러면은 신, 병, 태, 대. 그러니까 이 신자진은 병태대의 합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대의 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좀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좀 눈이 들어오실 거예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책을 확 덮어버린 적이 있죠. 왜냐면은 헷갈리더라고요. 머리가 안 좋아서. 군대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책으로 보다가 보니까 뭐 설명해 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한참 책을 덮어놓고 또 심심하면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흘러요. 뭐 군대에 시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흐르면은 그때 다시 떠들어보고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막 계속 이제 계속 입에 붙을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죠. 불러보는 거죠.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삼합 차원에서도 또 외우는 거죠. 생황묘, 녹사양, 병태대, 절욕쇠 이런 식으로 삼합의 차원에서도 불러보는 거죠. 병태대, 절욕쇠, 생황묘, 녹사양. 뭐 이게 좀 입에 이제 붙을 수 있게 뭐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거죠. 외웠죠. 근데 어쨌든 요 합작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좀 공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워보셔야 돼요. 녹사양 합작을 하는구나. 병태대 합작을 하는구나. 생황묘 합작을 하는구나. 절욕쇠 합작을 하는구나. 이 부분을, 그러니까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은 끝이면 좋은데, 다시 음가는 또 음포태를 쓰기 때문에 음생양사, 양생음사라는 그런 법칙에 따라서 또 음가는 또 음포태를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양포태만이라도 좀 잘 외워보시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병화 무토는 노광이 나와 같은 일간이고, 음양이 같으면 녹이고 음양이 다르면 왕이다. 병화무토의 절지태지는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은 절지, 음양이 다르면 태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병화 했으니까 경금 한번 해볼까요? 경금. 자, 경금 입장에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경금은 어떻게 노광이 되는지. 경금은 여름에 시작한다고 했죠. 여기가 생, 욕, 대, 노,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 녹과 왕은 나와 음양이 같은 오행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오행인 거죠. 그러면은 지지에서는 신금과 유금이 되겠죠. 그죠? 지지에서는 신금과 유금이 되는데, 이 음양이 같은 신금은 신자진에 합을 하죠. 그러면은 이 신자진은 녹이면은 녹사양이죠. 녹과 신이 녹이죠. 그리고 자는 사시죠. 그죠?
사지 맞죠? 그리고 지는 양지죠. 그래서 녹사양에 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유는 사유축이죠. 사유축. 그죠? 사유축이죠. 사유축이죠. 삼합이 사유축이죠. 그러면 사는 나의 생지, 경금의 생지가 되는 거죠. 생. 유는 왕이라고 하였으니까 생, 왕, 축, 묘지. 이렇게 묘지에 들어가는 그런 합을 하고 있고요. 자, 절지태지다. 절지태지다. 뭐가 절지고 뭐가 태지냐. 그러니까 나는 가을인데 봄은 나의 절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계절. 그러니까 임목이 절지다. 묘목이 태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목 적어보고 묘목 적어보고 절지 임목은 나를,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오행이 되네요. 그죠? 내가 극하는 오행이죠. 내가 극하는 오행인데, 극하는 오행이고, 이 인은 인호술에 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 절지, 오는 욕지, 술은 쇠지, 이렇게 돼서 절, 욕, 쇠에 합을 합니다.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인호수를 보면은 절역쇠 합을 하는구나, 절지구나, 욕지구나, 쇠지구나 라는 거. 묘는 해묘미 삼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해수가 병입니다. 병지지가 되는 거죠. 묘는 태지가 되네요. 미는 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병, 태, 대 합작을 하게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12운성 삼합의 개념을, 그러니까 알고서 이렇게 합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운성이 이런 식으로 따 일간들은 그렇게 합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성이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지금까지는 그냥 그 글자의 의미를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조금, 그러니까 응용해서 또 공부하시면은 약간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 단계가 넘어가면은 더, 그러니까 사주를 보시는 그런 눈이 더 이렇게 높아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운성을 좀 더 몇 시간에 걸쳐서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운성, 생황묘, 그러니까 4자씩 하셔도 되고 3자씩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황묘,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으로 하셔도 되고, 경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경금 같은 경우는 이걸 쓴 거죠. 여름에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런 운동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순서를 외워두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는 나 일간으로 봤을 때, 경금 일간으로 봤을 때, 경금 일간이 축을 봤을 때는 지지의 축을 봤을 때는 묘진 거고, 이 운성은 일간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일간이다, 내가 병화일간이다, 내가 경금일간이다, 임수일간이다 라고 했을 때 지지의 운이 어느 운에 있는지, 어느 운성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경금일간이 지지를 보았을 때 5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욕지를 깔고 있구나. 그리고 또 대운에서 뭐 오대운이 온다 그러면은 욕의 대운이 왔구나. 그러니까 목욕의 대운이 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경금일간이 지지의 수를 보면은 나한테 저 쇠지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운성을 그러니까 일간별로, 그러니까 운성이 좀 틀려지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은, 그러니까 크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봄은 목의 계절이니까, 간목이 왕한 계절이니까 간목이 녹을 얻는 녹왕의 계절이 되는 거고, 여름은 화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화가 녹왕이 되는 시점인 거고, 가을은 병화가 이제 쇠하는 그런 기운인 거고, 가을은 금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금이 녹왕을 얻는 시기가 되는 거고, 겨울은 수가 녹왕의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녹왕인데 나와 반대되는 그런 계절은 절지태지가 되는 거죠. 나의 기운과 정반대되는 계절은 절태의 그런 기운들이 있다라는 것을 크게,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게 좀 세부적인 그런 운성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경금일간인데 어떤 의미냐? 내가 경금일간인데 병화다. 병화면은 내가 편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편관이 경금일간인데 운에서는 사오미 대운을 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편관이 왕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금일간이 봤을 때 간목 편재지 않습니까? 요 편재 재성이, 그러니까 경금일간이 달리는 대운이 임묘진월을 달린다 그러면은 요 재성이 편재가 임묘진 본인의 계절을 가기 때문에 재물이 왕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 경금일간이 봤을 때 이 간목 재성이 신유술 운을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신유술 운을 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간목은 신유술, 그러니까 절운을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운을 달리고 있으니까, 절지태지의 운을 달리고 있으니까 재성이 절지태지의 운을 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재성의 그런 성분이 좀 끊어졌다라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자세하게 운성의 의미와 그런 부분, 운성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루하실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었지만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